이번 영상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테크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 매년 결과가 다르겠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1년에 적게는 3%의 수익률부터 길게 계산을 하면 10%가 넘는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400만원에서 운이 좋다면은 1000만원 이상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로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거나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며 이거를 잘 써먹는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지만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혹시나 제가 중간에 틀린 말을 할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지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2019년 6월 17일까지 올해만 약 30개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은 매년 1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상장을 합니다. 보시면 올해 상장한 종목들 이 시초가가 보이시죠? 전부 10%, 20%, 50%, 30%, 100%, 많을 경우엔 100%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합니다. 경쟁률을 보면 400대 1도 있고 800대 1도 있고 2배 상장한 것은 1200대 1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상장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공모주 청약을 한 뒤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개를 하면은 이걸로 흔히 요즘 용어로 이걸로 꿀 빠는 사람들이 좀 반발을 할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아서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공개를 해봅니다. 신규 상장을 보시면 상장하는 종목마다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시초 공모라고 되어 있죠. 뻥튀기가 됩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70%, 80%, 심하게는 2배까지 상장이 돼서 그 2배 점상으로 가서 다음 점상까지 또 먹으면은 그게 대박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100개의 종목이 상장한다고 치면, 그리고 1억으로 재테크를 할 경우 계산을 해봤습니다. 1억으로 재테크를 할 경우 이게 증거금이 50%가 적용이 되어서 1억으로 2억까지 청약이 됩니다. 이 2억에서 또 그 증권사 VIP거나 증권사에서 좀 우대 고객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이 청약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유리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2억치 청약을 넣으면 경쟁률을 700대 1로 가정을 했을 때 약 30만원치의 주식을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30만원이 만약 50%가 뻥튀기 된다. 그러면 15만원을 버는 것이고, 2배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30만원을 더 벌고, 그 2배에서 점상까지 가버리면은 그 30에서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좀 더 다음 날까지 상한가가 유지가 된다면 그게 4, 50만원까지 그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50%가 뻥튀기가 되면 15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2억치 넣으면 이게, 그리고 종목마다 이 청약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 한도가 15,000주,
그래서 이게 2억치 넣으면은 3만원짜리를 2억치 넣으면 6,666주까지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은 1억으로 청약 한도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약 현금 3억만 있으면 청약 한도가 풀로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2억치 넣으면은 이 앞타바이오라는 주식을 9주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주를 받으면 30만원씩 받으면 50%씩 15만원. 이런 종목이 1년에 상장하는 종목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100개 중에 좀 오르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 100개 중에 60개가 시세를 주었다. 이러면은 900만원을 버는 겁니다. 항상 15만원을 벌 수는 없겠죠? 뭐 더 벌 수도 있고 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15만원을 잡아서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에 900만원이면 9%죠. 그리고 이 좀 잘 되지 않고 못 됐을 때 30개 1년 동안 30개는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면 450만원이죠. 요즘에 은행이자 그거 2%도 잘 안 줍니다. 2% 넘기는 하겠지만 진짜 많아봐야 요즘에 2.5%를 못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450이면 4.5%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잘 될 겁니다. 이 900만원을 벌기는 힘들겠지만 이것보다는 최소 450보다는 높을 것이고 뭐 1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처럼 뭐 호가창을 잡아먹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클수록 좋습니다. 금액은 1억이든 10억이든 50억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합니다. 뭐 10억이면은 뭐 잘 되면은 10억으로 5천만원, 뭐 5천만원에서 1억, 이렇게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목마다 청약 한도가 다릅니다. 소액으로 하신다면은 계좌 한 개도 있어도 되겠지만 만약 막 3억의 금액이 3억, 5억 정말 큰 단위의 돈이 넘어간다면 계좌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계좌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자신의 명의로만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면 청약이 되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분명히 계좌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계좌를 만드셔서 여러 개의 계좌를 나눠서 청약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관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만 청약이 되는 거죠. 저처럼 키움증권에서 청약을 안 됩니다. 보통 청약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청약이 공모주를 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의 계좌들을 만들어 놓는 게 편하겠죠. 이 증권사 계좌들 요즘에 비대면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은행 가가지고 저도 예전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증권사별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은행 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들 이 공모 이 청약들을 많이 주관하는 그런 증권사들을 그냥 한 개씩 다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 개설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가서 30분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계좌와 돈을 준비했으면 그거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별로 공모주 청약을 검색해서 이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일정에 이 키움이라서 안 뜨는데 여기서 청약 기업명과 이 정보들이 다 뜨는데 이렇게 청약 기간 안에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이 납입일, 환불일이 있는데 이 환불일이 청약을 하고선 나머지 돈 그 2억 넣어가지고 30만원치 주식 받고 그 1억에서 1억치에서 증거금 50%로 2억 넣어서 그래서 1억에서 그 주식 30%
30만 원을 마이너스 한 9,970만 원을 받겠죠. 그냥 주식을 청약하고 그냥 나머지 돈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납입일과 환불일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돈만 예치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하고 이 청약 일정 화면만 준비하면은 전부 된 건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종목을 청약하냐 이거겠죠. 제가 이거를 다 가르쳐 드리면 아마 이쪽에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좀 많이 반발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꿀 빠는 거라서. 그리고 안전합니다. 안전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안전한 이유는 공모주가 처음에 상장을 하면 이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시초가가 공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마이너스 10%에서 2배까지 상장이 됩니다. 3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상장이 시초가에 잡힐 때 하한가가 27,000원입니다. 이 3만원에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손실이 나도 그 30만원치 주식 받아서 10%가 손실을 난다 하더라도 3만원입니다. 손실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시작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리스크가 없죠. 이 리스크가 없는 이유가 공모주 이 물량을 80%를 기관들이 받기 때문에, 기관들을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10%까지 방어를 해놨으면서 웃긴 것은 위로 2배까지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을 통한 재테크가 가능한 것이고, 이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꿀을 빨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특히나 목돈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가 1억으로 그냥 푼 돈 필요 없다. 연 10%, 연 5% 수익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큰 돈을 굴리시는데, 이 큰 돈을 은행 예금에 맡겨놓긴 그렇고, 뭐 건물이나 건물 사놓고 세 받거나 뭐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딱 맞는 방법이고, 정말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아니면 주식을 하시다가 자기가 5천만 원만 있으면 뭐 주식으로 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1억이 더 남았다. 그러면은 그 1억을 여기에 굴릴 수도 있겠죠. 1년 동안 이게 쌓이면,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취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청약 놓고 하다 보면, 저도 청약을 예전에 한 몇 개월 정도 했거든요. 한 7개월 정도 했나? 이게 보면은 이 게시판 보는 것도 재밌고, 이게 몇 퍼센트나 뻥튀기 될까?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기간의 경쟁률을 봐야 됩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높다. 높음의 기준은 뭐 제가 생각하는 수치로 한 300대 1 이상, 그 정도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기간 경쟁률만 높으면 개인들 다 따라 붙거든요. 청약 경쟁률 다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 이 확약이 높을수록 무조건 경쟁률이 붙습니다. 웃긴 건 첫날에 기관이 다 팔아먹고 도망가는데 이 확약이 높다고 공모가가, 이 시초가가 뻥튀기가 됩니다. 정말 웃긴 구조죠. 기관의 확약은 한 높다고 생각되는 수치가 15% 이상, 그 정도만 되면 그냥 풀 청약 다 넣으면 됩니다. 기관의 경쟁률 300대 1 이상에 15%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약일이 있습니다. 공모 청약일. 첫째 날에는 관망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게 이틀 동안 넣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 경쟁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경쟁률이 올라오는데 개인들의 경쟁률이 좀 수백 대 1까지 올라갔다 싶으면 그때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완벽하고 기간의 경쟁률과 이 확약만 보고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apta바이오도 apta바이오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서 주주 동호회 바로 가기 해서 여기 상장돼서 안 보이는데 상장 예정 종목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매물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들어가서 매물을 체크하시거나 이 공모가가 얼만데 이 매물이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러면은 그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이고, 대부분의 청약자들은 이 기간의 경쟁률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한 투자 방법이고, 좀 진짜 모험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도 넣습니다. 그 경쟁률은 낮은데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넣는 겁니다. 공모주 분위기가 좋으면 이 가스텔 바자기라는 종목도 시초가가 41%가 나왔죠. 이거 경쟁률 3대1 나왔는데 이거 청약 받으신 분들 대박 났습니다. 3대1이면 1억치 넣으면 3천만 원이잖아요. 1억치 넣어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시초가가 41%다. 그럼 3천만 원으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41%를 먹은 겁니다. 그럼 3천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렸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좀 안전하지 못하고 약간의 위험성, 그래도 뭐 마이너스 10%까지 방어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않고 무조건 기간의 경쟁과 보유하기, 그리고 이틀째 경쟁률을 보시면 됩니다. 뭐 걸러야 될 거는 편하죠. 걸러야 될 거는 뭐 보시면 기간 경쟁률이 거의 안 나왔죠. 75대1.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도 1대1이고, 그리고 코넥스에서 오는 종목은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무조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는 것은 구주주들 설거지 하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고르시기 바랍니다. 수젠텍도 거르고, 가스텔 바작도 보시면 기간 경쟁률 32대1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종목에 이 공모가가 AFW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가 여기 찍혔다는 건 기관들이 이 청약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보시면 기간 경쟁률이 866대1 나왔죠. 이것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개인 경쟁률 뭐 최소 700대1 찍히겠죠. 지금 개인들이 청약을 안 했고 공모 청약일이 6월 19일부터 20일입니다. 지금이 17일이니까 그러면 19일이면 수요일부터 청약이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영상 찍는 게 17일이고 19일에 20일까지 개인들 청약 경쟁률이 뭐 700대1, 뭐 최소 500대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벌써 장외 거래에서 약 3만원에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3만원 가까이 상장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상장하거나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풀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 한도가 31,200주죠. 그리고 청약 이 공모 주식도 많습니다. 공모 주식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500대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공모 주식 수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유통 물량을 보시면 유통 불가능 물량이 649만 주인데 공모 청약 물량이 382만 주입니다. 이 종목에서 유통되는 게 오직 공모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근데 공모주 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청약을 넣으면 상당히 많은 좀 괜찮은 물량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청약을 넣고, 뭐 보시면 시초가에 대부분의 종목이 뻥튀기가 되어 있죠. 뭐 이런 거는 거를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 SNK 이게 10% 시작했죠. 기간의 경쟁률이 300대1이 나오고 확약도 괜찮은데 개인의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넣는 대상인데 혹시나 이 청약일 마지막에 개인들의 경쟁률을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못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잘 넣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떴죠. 이거는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초가에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 항상 맨 처음에 들어가면 기관의 확약이랑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이게 괜찮다. 이러면은 장외 시세를 한번 보십시오. 장외 시세가 이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거나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자신 있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좀 눈치 좀 보면서 넣으시고 그러면은 거의 다 된 거고 이것을 청약을 넣고 물량을 받았으면 이 상장하는 첫날에 시초가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시초가에 절반을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힘이 세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어차피 재테크 목적이니까 시초가에 전부 파는 게 제일 그래도 깔끔하고 혹시나 그냥 계속 가지고 싶다.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최소한 절반은 팔고 어차피 소액이니까 그래도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은 좀 상황 지켜보다가 못 오를 것 같으면 내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시초가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이지케어텍처럼 장외거래에서 대놓고 높게 형성되는 종목은 시초가가 2배 상장을 합니다. 이게 공모가가 12,300원이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케어텍이 점상을 갔거든요. 공모가가 12,000원짜리가 3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3배이죠. 3배의 수익을 거뒀고 이렇게 점상 가는 건 점상이 풀릴 때 개인들이 매수가 가능할 때 그때가 고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상이 풀릴 때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뻥튀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 좋으면은 100% 2배 먹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70%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로 상장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죠. ABL 바이오 이것도 마이너스 10%에 상장했는데 기관 경쟁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로 상장한 거고 뉴트리 이것도 기관의 경쟁률이 없죠. 그래서 청약이 미달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전부 마이너스 상장한 거는 기관의 경쟁률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과 100% 상장한 거 이것들 기관 경쟁률 비교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기관 경쟁률 다 높죠. 시초가 높게 나온 거는 기관 경쟁률이 높아서 개인들이 다 청약 따라해서 시초가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장을 하면서 이게 무더기로 청약자들이 이 돈들이 다 나뉘다 보니까 마이너스 10%에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갑자기 무더기로 상장하는 시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도 좋거든요. 띄엄띄엄 상장하는 거. 띄엄띄엄 상장하면 이 재테크 할 돈이 안절부절 못하고 몰리게 됩니다. 기관도 그렇고 상장하는 종목이 많이 없으면 이런 업종 같은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런 종목에도 다 경쟁률이 몰리고 개인들도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 하루에 한 개씩 상장하는 꼴 그렇게 청약 일정이 정말 많으면은 그때는 7월에도 좀 많죠.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기관의 이 경쟁률과 확약이 확실한 종목 아니면 장외 시세에서 현재 거보다 확실히 높은 종목에 청약을 넣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게 매달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수익률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상장하는 종목, 그리고 상장하는 환경, 그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기 때문에 뭐 무조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많이 못 버는 해도 있을 겁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년에 상장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면 돈을 못 벌겠죠. 하지만 분명히 은행 예금보다는 많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뭐 빠뜨린 거나 부족한 점, 잘못 설명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수정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